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화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김문수와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가 후보를 사퇴해라.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누구는 단돈 10,000원으로 후보를 훔쳐가려고 사실 훔쳐갔었죠.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원들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가 50% 미만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10,000원으로 단돈 당비 10,000원으로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 후보를 뺏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사람, 거의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5월 23일에는 이번 6.3 대선 투표용지에 내 이름 석자를 반드시 받겠다 라고 하더니 오늘은 한 수 더 뜹니다. 한 수가 아니라 10수를 더 뜨는 거지.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라. 나하고 이재명하고 둘이 겨룰 테니까 당신이 내한테 힘 실어주라. 기가 찹니다. 이건 기가 찬 게 아니고 의의가 없습니다. 정치를 말입니다. 시간을 두고 윗 어른들한테 꾸지람도 듣고 훈련도 거치고 일종의 어프렌티스십입니다. 도제기간을 충분히 갖고 정치에 발을 들여놔야 어른이 무서운 것도 알고 정치에도 도가 있다는 걸 알고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의 키스로 들어와서 조중동의 힘을 빌어 당대표가 되더니 이번에 역시 언론의 힘을 크게 받아 힘 실어준 덕택에 화성에서 국회의원 되고 난데 지금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너무 쉽게 국힘에서는 이준석과 단일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성추행에 대해서도 없던 사실로 하고 당적 없앤 것도 지금 원상복귀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당으로 들어와서 김문수와 손을 잡고 이재명과 맞붙어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콧방귀를 끼고 있는 간이 배밖에 나간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조중동입니다. 뒤에서 계속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각제 개헌만이 관심입니다. 밤의 권력의 황제로 자기들이 부상하겠다. 언론이 무엇이든지 주무르고 무엇이든지 칼질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한 1년쯤 지나서 말 안 들으면 쫓아내면 된다. 언론으로 막 쑤셨어. 착각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문수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고집도 세고 원칙적인 사람이고 그들이 볼 때에 적당하게 짬짬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 쉽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준석이는 살려줄 것이다 라고 계속 바람을 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계속 바람을 넣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의해서 다 없어져도 이준석 니는 살려줄 거다. 이재명이 혼자서 상권 통합을 하고 황제로 등극해도 당이 모양으로 갖추는 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8월달 당대표로 너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자리를 줄 것이다. 이재명 말만 잘 들으면. 그러나 김문수 밑에서는 지금 돈 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동훈이 메뚜기처럼 뛰어올라서 당대표에 관심이 있고 나경원도 열심히 뛰고 있고 자기 기껏해야 지지율 10%도 안 나오는 이것 가지고 반드시 자기 한동훈에게 가는 것과 같은 팬덤이 자기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럴 바에는 이재명에게 줄 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손뼉 쳐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좋은 공기는 마시고 있지 이재명, 이준석을 투표를 하는 것은 미래 자산을 키우는 거다. 홍준표는 그렇게 해야만 이준석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연결되는 가교가 끊기지 않고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홍준표는 대통령을 3번이나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출마할 때마다 변이 뭡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국민을 위해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이재명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70을 훨씬 넘은 나이에서 마지막 영달을 위해서 뭔가 자리 하나를 노리겠다고 그 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이재명 쪽에서 홍준표를 총리 자리를 줄까요? 그렇게 만만하게 이준석을 당대표로 국힘이 다 사라지고 가루가 된 당에서 이준석에게 당대표를 줄까요? 이준석이 지금처럼 처신하면은 정치 앞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담을 해도 지금 이준석 귀에는 우리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주 글로리어서 영광스럽고 브라이트닝 아주 밝은 미래의 픽처만이 보일 뿐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람을 제대로 넣어주는 게 홍준표, 동시에 조중동, 김문수 후보께서 통합정부까지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40대 총리 얘기까지 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와 손을 잡아 이기면은 총리까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준석은 자기가 지금 여론상으로 나타나는 숫자상으로 10%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도취해서 김문수 보고 후보를 사퇴해라. 이거 누가 사주한 겁니까?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죠? 이준석이가 머리가 좋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이건 좋은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결코 아닙니다. 망하자. 다 같이 망하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자. 그런데 나는 살아남자. 누구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의 제1도우미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23일 투표용지에 이준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반드시 올리겠다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국힘에서는 준석이 심정을 기분을 망치게 하지 마라. 그 심정을 건드리지 마라.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언젠가는 우리와 손을 잡을 것이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단일 안 된다고. 방정맞은 소리로 요강 깨듯이 깬 게 아니고 이준석의 그 오만방자함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 끈을 묶어놓고 인형놀이를 하는 패거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놀아나느라고 준석은 단일 안 할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사적생, 생적사. 언제든지 위기에 이를 때마다 부천 소사에서 처음 출마했을 때 3등이던 김문수가 그 당시 출마했을 때만 해도 부천 소사의 유권자의 지지의 70%를 받던 박지원을 무너뜨리고 20% 이상, 아니 20%가 아니죠. 30% 가까이, 박지원 30%, 김문수 59%로 역전을 해서 당선됐습니다. 지사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으로 출마한 게 아닙니다. 2등이었습니다. 항상 김문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적은 김문수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반드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반드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삭 하나하나를 줍는 심정으로 절대로 한 표라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불가피하다면 사전투표라도 하라는 뜻이지 반드시 사전투표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 아주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나서서 사전투표 절대 반대라 하면 지금 표가 몰려올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수도 그걸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김문수를 찍을 사람이라면 사전투표를 하라,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는 사람이면 김문수를 찍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쉬워하고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사전투표를 하라는 것은 부정투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한 표라도, 너무나 아쉬운 한 표라도 만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안타깝고 처절하고 절실한 심정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려서 투표하러 오는 일이 있더라도 본투표일에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가피하다면 사전투표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우선이라는 게 아닙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많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뭔가를 작당을 하려고 하고 뭔가 만들어낼 생각이 없다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각각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그들이 꿀빠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손치더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민주당이 저렇게 사전투표를 하라고 열을 올릴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국힘은 어떻게 할까요? 이준석과 합치면 이준석이 지금 가지고 있는 8, 9 내지 10%가 바로 우리에게 옵니까? 아닙니다. 준석이 표는 보수표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프로만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 표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으로 가거나 이준석과 김문수가 통합을 하고 단일화를 해도 눈으로 드러나는 말로 행하는 이 ARS나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그 숫자 전부가 통째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순 숫자로 이준석이 8%니까 플러스 8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석이가 단일화를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표만큼 김문수의 노력으로 국민의 통합으로 국민의 단일화로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서 김문수에게 표를 던져야 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여러분, 범법 위법 탈법을 행하는 이 독재 황제에게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범법해야 되고 탈법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전락되도록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에게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게 무엇인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가 어떤 정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패솔라지컬 라이어,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병적인 거짓말쟁이, 병적인 거짓말쟁이라는 뜻은 뭐냐? 보통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패솔라지컬 라이어,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조차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의 가족도 부정부패를 안 한다. 천지가 기절할 일입니다. 인식이 없는 거야. 부정부패를 정말 안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부패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준석이 바지가래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김문수 후보 혼자로서 살아남을 길을 국민과 함께 찾아야 됩니다. 그건 딱 하나입니다. 김문수란 인간의 댐댐이, 그걸 보고 이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되고 공정한 국가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고 자유시장경제가 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